감사합니다.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에누마에서 CTO를 하고 있고 코파운더를 하고 있는 이건우라고 합니다. 예. 사실 오늘 요 톡을 할 때 주제가 실패한 내용을 얘기하라고 해서 막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아까 앞에 한기영 선배님은 되게 많은 걸 하셨잖아요. 저는 2개밖에 없거든요. 사실 제가 존버의 아이콘이라 사실은 게임 만들다가 박사하고 교육용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지금 10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물론 그 와중에 이런저런 사건 사고도 많고 되게 많긴 했는데 이걸 어떻게 임팩트 있게 어떻게 해야지 고민을 하다가 약간 다른 쪽으로 그래서 실리 토크니까 이제 평소에 제가 하던 얘기들 보통 이제 토크 같은 데 나가면 제가 하는 얘기가 이제 사실 게임 만드는 사람 흔하고 박사 받은 사람도 흔하니까 사실 별로 안 궁금해하고요. 이제 그런데 어쩌다가 이제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되었어? 그래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 그래서 교육용 소프트웨어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중일미 이런 데도 하긴 하지만 또 개발도상국의 아이들한테 이거를 뿌려가지고 이제 알아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제 교육에 어떤 임팩트를 끼치나 그래서 중간에 이런 걸 하다가 저 일론 머스크 아저씨가 준상도 받고 엑스프라이즈에서 그런 걸 했는데 이런 얘기를 주로 했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는 별로 재미없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얘기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공들의 농담 하는 시간을 하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이제 보통 저도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실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다 개발자시죠? 아니 개발자신 분 손 좀 들어봐 주세요. 예. 사실 이거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 이제 알고리즘이 됐건 아니면 어떤 반복론이 됐건 보면은 결국은 이제 컴퓨터가 일을 하는 방식이 어떻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컴퓨터한테 시키려면은 이거 벗어야겠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주로 배우잖아요. 예, 고민도 하고. 사실 생각해 보면 사람이 하는 방식이랑 그다음에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방식은 사실은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되게 좋은 예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요즘도 요거 연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10몇 년 전에 저게 맨 처음 막 떴을 때는 사실은 이제 거꾸로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는 방식으로 사람한테 어떻게 일을 시키지?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연구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은 믿을 수 없고 예측도 불가능한 프로세스라고 치고 얘들한테 그럼 일을 어떻게 시키고 거기서 돌아온 일을 어떻게 이제 평가하거나 수집하거나 아니면 다시 시키거나 해야 이게 전체적인 일이 잘 되지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단 말이죠.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컴퓨터 공학 아니면 컴퓨터 과학 이런 걸 할 때 이제 써먹었던 방법 이런 게 기억나실 겸해서 이제 사실 살짝 다시 되짚어보고 근데 그게 어떻게 사람이라는 거랑 뭔 상관이지 이런 얘기를 그냥 약간 농담처럼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쭉 하고 그다음에 이따가 혹시 질문하실 때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있냐라든지 아니면은 오늘 말씀드린 거랑 좀 상관없는 얘기더라도 이렇게 막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맨 처음에 이게 컴퓨터 어디 과 같은 데 보면 어딘 또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그러고 어딘 또 컴퓨터 공학 이러잖아요. 이제 딴 데는 보통 과학이랑 공학이 되게 의외로 잘 분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컴퓨터는 되게 두 개가 섞여 있단 말이죠. 결국은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뭐가 사이언스고 뭐가 엔지니어링이냐 이런 거 사실 사람마다 다들 말하는 게 되게 갈근극색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의가 있는데 제가 제일 이제 들어갔던 것 중에 마음에 드는 정의는 요거였어요. 사이언스는 이제 디스커버리, 그러니까 이제 자연이나 아니면은 어떤 시스템에서의 법칙이나 이제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some 메소드 같은 거를 발견하는 것이고 이제 엔지니어링은 그런 거가 있다 치고 이제 그 중에 어떤 거를 가지고 이제 어떤 문제를 푸는데 트레이드오프를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이제 선택하는 거라는 게 이제 사실 제 옛날에 박사 할 때 옆에 있던 랩의 친구가 이제 어느 날 오픈하우스 해가지고 동네 중학생 애들 국민학생 애들 초등학생이구나 애들이 와가지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사이언스랑 엔지니어링 뭐가 달라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제가 막 버벅버벅 이러고 있으니까 옆 친구가 이렇게 깔끔하게 얘기를 했어요. 되게 인상에 남아가지고 요 얘기를 이제 보통 하는데
이제 그러면은 뭐 디스커버리는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컴퓨터 사이언스나 인지니어링 할 때 사실 두 개를 동시에 해야 하잖아요. 사실 이 컴퓨터라는 게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여기서 되게 어떤 게 가능하고 그 어떤 게 불가능하고 이런 거 지금도 사실은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하고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실제 문제를 또 풀어야 되잖아. 그냥 논문만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트레이드 오프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어떤 문제를 풀 때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어떤 경우에 이 문제를 풀 때 제약 조건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솔루션은 뭐냐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니까요. 즉 이게 뭘 고르냐인 거잖아요. 사실 가장 흔하게 드는 컴퓨터에서 흔하게 드는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뭐 타임 스페이스 트레이드 오프가 있잖아요. 뭐 여기에 뭐 저장 공간을 더 쓸 것이냐 아니면 이게 시간을 들여서 할 것이냐. 두 개가 이제 보통 상호적인 관계가 있어갖고 뭐 예를 들어 룩업 테이블을 만들면 메모리를 쓰지만 이제 뭐 빨리 할 수 있고 이제 메모리가 없으면 매번 계산을 하면 뭐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그래도 메모리는 절약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이미지 같은 것도 뭐 리얼타임으로 계속 이제 요즘 뭐 클라우드 게임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계속 리얼타임을 그려서 이제 주면은 컴퓨테이션 파워는 되게 많이 쓰지만 뭐 주정할 건 필요 없고 근데 반대로 이거를 이제 가능한 걸 다 주정해 놓고 보내면 그 리스폰스 타임 같은 건 되게 빠르지만 또 뒷단에 엄청 많은 또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그런 이제 트레이드 오프들이 있죠. 즉 이제 그 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제 거기에 들어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 뭐 이게 컴퓨테이션이 됐건 아니면 스토리지가 됐건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뭔가 그 우리한테는 넉넉하거나 모자라거나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 뭐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그 사람은 많은데 뭐 그 데드라인은 코앞이야. 우리 이제 막 그 일을 잘게 잘라가지고 막 나눠주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는 뭐 그 시간은 좀 많아. 그러면 이제 좀 여유롭게 이렇게 뭐 연구를 좀 해가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의 양, 뭐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제약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뭘 해야 되나 뭐 이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이제 가능한 방법들 중에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그 가능한 방법들이 되게 많을 거잖아요. 이제 그 중에 그러면은 뭘 어떻게 골라야 되느냐? 이제 결국은 이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란 말이죠.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은 사실은 그 이제 컴퓨터에서 풀 때 거의 모든 문제가 요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 선형계획법, 리니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죠. 요거는 기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뭐 일단 그 오브젝트 펑션이 먼저 있어요. B. 그래서 여기 우리가 x를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들이 이제 각각에 대해서 뭐 x들이 쫙 정해졌을 때 앞에 개수들이 붙어서 요게 요 목적이 되는 그 오브젝트 펑션을 뭐 맥시마이즈 하거나 이제 미니마이즈 하는 x를 구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조건들이 붙죠. 얘네들이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 이렇게 밀가루가 얼마 있고 그 다음에 치즈가 얼마 있는데 이거 가지고 치즈빵을 만들 거냐 그냥 식빵을 만들 거냐 그러면 이제 각각의 값은 얼마고 내가 갖고 있는 재료는 얼마고 그러면 도대체 치즈빵이랑 그냥 식빵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야 이제 갖고 있는 자원의 제약하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뭐 이런 문제잖아요. 이제 이런 제약 가지고 이제 가능한 솔루션이 쭉 있고 이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오브젝트 펑션을 제일 크게 만들어주는 답을 구하는 거란 말이죠. 보통 뭐 이런데 만나는 데 있으니까 이제 구하는 건데 이게 그 차원이 높아지면 사실은 이게 쉽게 풀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산술적으로는 잘 안 되니까 뭐 막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쓴단 말이죠. 뭐 이렇게 산을 올라가기도 하고 뭐 그 쇳 덩어리 이렇게 데폈다 시켰다 하는 것처럼 막 띵띵띵 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왜 문제가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사실은 이제 요즘에 뭐 뉴랄렛 같은 데서 패러미터 그 옵티마이즈하고 하는 거 사실은 요거랑 비슷한 얘기잖아요. 맨 처음에 이거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그쪽으로 막 가고 하다가 이제 패러미터를 이제 계속 바꿔주다가 이제 그 결국 그때는 이제 그 AI 인공지능 그 머신러닝 할 때는 오브젝트 펑션이 오차율의 합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그게 제일 오차가 적어지는 부분까지 막 가까이 가서 그 답을 구하는 게 패러미터 정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거였던 것 같아요. 실제 일할 때 보면은 그 이제 오브젝트 펑션이 이게 그냥 더한 게 아니고 웨이티드 썸이잖아요. 이게 그 저도 제가 회사를 2개밖에 안 다녀봤지만 이제 처음 회사에서 일할 때나 지금도 그렇긴 한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가 사실은
그 어떤 건지 제가 생각하는 되게 다를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처음 제가 이제 일을 시작했을 때는 뭐 사람들이 다 새로운 거 하고 싶어 하지 않나? 라든지 뭔가 그 큰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나? 뭐 이런 게 약간 그 혹은 뭐 이제 작은 회사를 좋아하지 않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 취향이 사실은 비슷하겠지. 어차피 다 비슷한 개발자니까. 라고 생각했던 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뭐 나중에 이제 다른 팀원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뭐 후배들이나 이제 뒤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 뭐 커리어 뭐 조언이나 아니면은 실제로 이제 일 같은 걸 맡길 때 저는 이제 그런 제가 받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일들은 막 이렇게 만들어서 막 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이제 친구 하나가 이제 오는 거예요. 아, 자기 너무 부담스럽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 요거만 계속 하고 싶지 딱히 새로운 걸 별로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도 충분히 재미있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충분히 그 경험을 많이 쌓아서 익숙해지면 사실은 그것으로 자기는 되게 족한데 그 자기 잘 모르는 분야를 계속 던지니까 저는 재밌지 그러고 막 던졌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재밌을 줄 알았으나 사실은 그걸 받는 친구한테는 재미가 아니라 오히려 부담이었던 거죠. 거기에 그 특정한 성격의 일에 가지는 요 웨이트가 되게 달랐던 거죠. 그 양도 다르고 심지어는 이게 네거티브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마다 어떤 일을 볼 때에 그 각각의 그 점들, 뭐 이제 커리어를 막 하거나 일을 하실 때 보면은 이제 사실 이것저것 평가할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 자기 자신이 보기에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회사를 선택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 일반적으로 좋은 회사라는 건 없는 것 같고 사실 나한테 좋은 회사냐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이제 집에서 일하는 게 좋아 이런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난 집에서 일하기 너무너무 싫어서 회사를 가야 되라는 사람도 있고 혹은 이제 나는 이제 되게 친밀한 분위기에서 되게 가족처럼 일하는 게 더 좋은 사람도 있고 그런 건 너무 부담스럽고 나는 그냥 되게 일은 일이고 그냥 그 딱 일만 한 다음에 빠이 그러고 집에 가서 이제 딴 일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 이게 사실은 사람마다 되게 다르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얼마나 다른지 사실은 이게 계속 저도 지금도 배워가는 과정인데 이 정도 다르겠지? 아닌 거 계속 그거 확장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계속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뭐 사실 그냥 사람뿐만 아니고 일할 때도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어떤 프로젝트에서 요거를 할 때 어떤 점이 중요한지는 사실은 그 태스크에 따라 되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한기용 선생님이 뭐 어떤 일을 할 때 그 상사와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게 딱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랑 실제 그 이제 리드가 생각하는 중요한 거랑 되게 다를 수가 있고 이제 딱 맞추기는 힘들지 몰라도 이제 사실 온라인 적어도 부호는 맞춰야 되는 거죠. 저 양은 달라도 그래야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가가지고 이제 나는 좋다고 했더니 뭐 이거 이런 거 왜 했니? 뭐 이런 경우. 뭐 예를 들어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코드를 되게 작게 짜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프로그래머 중에 아름답게. 근데 보통 그런 코드는 읽기가 어렵죠. 그 되게 그리고 처음에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 재사용하기 좋을지도 모르겠는데 처음 그거를 딱 보는 사람은 이게 뭐야 그러면서 막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보면 롱텀하게는 되게 생산성이 오히려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 하다가 보면 이제 뒤에 온 사람들이 모르겠으니까 다시 샀다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제나 이게 그 어떤 게 좋기만 한 건 아니라는 거. 근데 이제 오히려 그 전자의 그런 방법이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예를 들어 코어팀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되게 그 엔지니어링 스킬들이 다 하이한 사람들만 있다는 가정하에 이제 이런 코드들 다 좋아해. 혹은 그 다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이런 거면 사실은 그렇게 짜는 게 맞죠. 근데 그렇지 않은 다른 예를 들어 뭐 그 유저 페이싱하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 그럼 되게 수정할 경우들이 되게 많고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경우에는 사실은 리더빌리티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겠죠. 퍼포먼스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것보다. 그래서 저 부분을 그 조절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옵티마이징 할 때의 목표가 되는 오브젝티브 펑션을 얘기할 때 사실은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퍼포먼스잖아요. 얘가 일을 잘한다. 혹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도 그 퍼포먼스 좋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 뭐 UX 이런 거는 솔직히 그 프로그래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프로그래머가 보통 개발자들이 이제 그 잘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퍼포먼스가 좋은 물건을 만들었어라고 하면 되게 그게 이제 제일 뭐 자랑하면 자랑하는 거고 아니면은 허들일 수도 있는데
이제 요거 사실은 정의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보통 보면은 이제 그 컴퓨터의 태스크를 보면 크게 이제 리스폰스 타임이나 아니면 트루풋 이런 걸 가지고 성능을 측정하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그 뭐 리스폰스 타임은 뭐 하나 던지면 이게 얼마 만에 튀어나오냐, 뭐 웹 같은 거 이제 요 페이지를 로드하면 이게 얼마 만에 렌더링이 되냐 뭐 이런 거, 아니면 이제 트루풋 얘가 지금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1시간 동안 도대체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이게 사실은 뭐 특정 단의 일을 빨리 하면 되니까 이게 그게 이거 같잖아요. 사실은 비슷하긴 해요. 근데 사실 이게 약간 배치되는 경우가 꽤 있는데, 특히나 이게 일이 들어오는 거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다를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게 그 앞에서 리스폰스 타임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는 거는 서비스 타임이란 말이죠. 이 일 하나를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인데, 이제 근데 문제는 일이 뒤에서 막 들어오면 얘 기다려야 되잖아요. 일을 하는데 이제 그리고 뭐 내가 앞에 쌓였던 일을 다 처리해야 이제 그 다음에 있는 애들 처리하니까 이제 결국은 일 하나의 입장에서 보는 느낌은 이 서비스 타임보다도 앞에 웨이트 타임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은행에 가가지고 앞에 창구에 가가지고 일을 보는 시간, 이거 빠르면 당연히 좋지만 그거 이상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사실은 더 큰 거를 차지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도대체 그러면 일이 어떻게 들어오는데 이런 거를 살피지 않으면 사실은 퍼포먼스에 대해서 평가가 제대로 하기가 힘들고, 그런 경우에 이제 그 트루풋과 리스폰스 타임이 확 하고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특히 리스폰스 타임이 문제인데, 이게 뭐 이런 거를 하는 그 당연히 과목도 있죠. 큐잉 티오리. 여기서 보면은 결국 약간 은행 카운터 비슷하게 이제 일하는 사람 이렇게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일들이 막 들어오고 이제 여기에 그러면 이 일들이 평균적으로 진짜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죠? 이런 거를 이제 막 모델링을 해가지고 하죠. 여기에는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들어오는 일의 패턴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메모리 리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음 거가 들어올 때 앞에 게 언제 들어왔는지 상관없는 통계적으로 그런 모델을 써가지고 이제 이거를 유사치를 그려보면 리스폰스 타임이 서비스 타임 나누기 1 나누기 유틸라이제이션 이런 식이 나오거든요.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이제 서비스 서버 같은 걸 만들어 보신 분은 많이 봤을 텐데, 이제 CPU가 100%는 고사하고 한 90% 되기 시작하면 반응속도가 엄청 느려지잖아요. 웹서버 같은 것도 한 70% 넘어가면은 거의 이거는 버벅버벅거리는 게 눈에 되게 띌 정도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걸 100%를 쓰겠다라고 하면은 힘든데,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약간 직관하고 반대되는 부분이긴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컴퓨터한테 일을 열심히 시키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열심히 시키면 얘가 병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시켜야 돼. 적당히 시켜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뚜루풋은 좋아질지 모르겠는데, 이제 일 하나 프로세서 하나에 일을 너무 많이 시키면 이게 결국은 리스폰스 타임이 무한대로 막 올라가가지고 일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실제로 우리 일할 때도 많이 느끼죠. 뭔가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열심히 해. 근데 열심히 하는 건 좋아. 근데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람 일이 막 가잖아요, 보통.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순간은 병목이 막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터져 죽고. 이제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이제 너무 열심히 하면 병목이 된다. 이게 포인트인데, 그러면 근데 이제 일들 중에 그러면은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랩탑 같은데 보면은 앱들은 다 죽어서 아무 대답을 안 하고 그냥 마우스 포인터만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제 중요한 일들은 그러면은 이제 프라이어티를 가지고 뭐 다른 프라이어티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 각각의 일들을 어떻게 스케줄링 하느냐. 이게 사실은 뭐 서버도 그렇고 클라이언트도 그렇고 컴퓨터 자원을 배분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죠. 뭐 일단 요거를 잘 하려면 일단 특성이랑 조건들을 막 다 일단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마우스 포인터를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내 큰 데이터를 처리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빨리 뭔가 대답을 뱉어내야 되는 웹 리퀘스트 같은 거를 받아주는 건지,
그 일의 특성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리소스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 요즘에는 거의 사라진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통 디스크 I/O 같은 거 할 때는 뭐 그런 거 많이 시크 타임이 어쩌고 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드 디스크 같은 경우에 막 돌면서 하니까 한번 이거를 헤드로 움직여갖고 그 위치로 찾아가는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그 일단 그 자리에 갔으면 사실 읽으라고 안 한 것도 미리 다 읽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옵티마이징을 많이 했잖아요. 그거는 그 리소스의 특성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SSD로 오면서 그건 완전 다른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잡을 실행시킬 때도 이게 GPS 도느냐, 뭐 CPS 도느냐에 따라서 되게 특성이 다르잖아요. 그 GPS 잘 돌게 하려면 그 기다림 없이 병렬화 막 잘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근데 CPU에서 돌 때는 약간 다르고, 뭐 그런 것들이 쭉 있죠. 그리고 태스크의 특성이 있죠. 얘가 지금 많이 하는 게 중요한 놈이지, 아니면 빨리 하는 게 중요한 놈이지, 아니면은 특정 시간 내에 답을 내야 되는지. 뭐 예를 들어 뭐 전투기 이런 데 들어가는 리얼타임 시스템을 보면 뭐 50ms 내에 있다 무조건 답은 나와야 돼. 안 그러면 미사일 떨어져. 뭐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해도 일단 답을 내놔야 돼. 이런 태스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웹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좋지만 뭐 그렇다고 그게 뭐 느린다고 뭐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막 느리면은 이제 막 어디선가 알람이 떠가지고 새로운 서버를 띄워주고 이런 건 있어야겠지만 뭐 이렇게 망하는 건 아니니까 약간 주기도 그거보다는 덜할 수 있고, 뭐 배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그딴 거 별로 중요하지 않죠. 얘는 그냥 그 이제 맨 끝에 일이 끝나는 시간이 중요하죠. 앞에 일이 빨리 끝나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맨 끝에 일이 그냥 빨리 끝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들을 그러면 이제 뭘 먼저 해야, 혹은 이렇게 비슷한 곳에 있는 길이 잘 묶든지 아니면은 뭐 데이터가 있는 곳에 잘 분산해 주는지 이런 게 더 중요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야 이제 자원의 스케줄링을 잘할 수가 있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흔히 하는 게 이제 프라이어리티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마우스 포인터 얘기를 했지만 그 다른 잡들에 비해서 마우스 포인터 같은 거는 되게 프라이어리티가 높단 말이죠. 아니면 폰 같은 경우도 요거 터치하는 거는 되게 높아요. 그래서 딴 게 먹통이어도 요걸 움직이죠. 이게 전형적으로 사장님의 코멘트입니다. 뭔가 이제 일이 됐을 때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야 이거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프라이어티가 팍 올라가잖아요. 이게 그 중요하죠. 그거를 맞춰야 되는 건 맞으니까. 근데 이제 사장님이 코멘트를 너무 많이 하기 시작하면 뒤에 있는 일이 계속 기다린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적당히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프라이어리티가 중요한 게 이게 몇 개만 중요하면 뭐 사실은 다른 놈의 리스폰스 타임에 별 무리가 안 가죠. 근데 이제 절반의 프라이어리티가 탑이야.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프라이어리티가 의미가 없어지는 상태가 되고, 그러면은 나머지 일들은 무한히 기다리게 되는, 뭐 사실 일하시다가 많이 보셨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근데 이제 스케줄링 쪽이 사실은 연구가 되게 많은 분야예요. 사실 저도 대학원 때 박사 때 한 게 요건데, 이게 앞에 그 워크로드 리소스 태스크의 특성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온갖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리소스도 뭐 그러니까 똑같은 게 아니고 뭐 다양한 놈들이 있고, 워크로드 다양한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뭐 분배하지? 뭐 이런 온갖 다양한 조건들이 있어서 연구는 되게 많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다 보면은 이게 약간 한 30%를 향상시켜 볼까라는 목표로 하면은 보통 마이너스가 나와요. 왜냐하면 그런 복잡한 스케줄링을 하게 되면 오버헤드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놈들이 그 조금의 향상을 사실은 다 갉아먹고 이제 다 없어져요. 그래서 미니멈 2배 이상의 그 향상을 목표로 뭐 좀 해야 그래도 한 30% 좋아지나? 뭐 이런 케이스들이 거의 대부분인 거죠.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정말 그 중요한 일을 하는 그 리소스는 되게 한정돼 있고 일 자체는 중요한 되게 한정적인 분야, 군사 분야 이런 거가 아니면 사실 거의 대부분은 가장 단순한 놈이 언제나 이겨요. 그러니까 그 이제 뭐 꼭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예를 들어 요즘 뭐 클라우드니까 얘네 시스템을 도대체 어떻게 배분하지? 뭐 거기에 대해서 그뭐 여러 가지 것들이 제한이 됐는데, 사실은 그 개발자가 이해하기 가장 편한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메모리가 얼마나가 필요하니까 그만큼 할당해줘라고 한 다음에 이제 뭐 리소스가 모자란 경우 그럼 죽이잖아요. 메인 시스템이. 그때 메모리가 많이 쓰는 놈도 죽여.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옵티멀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맨 처음 실행시킬 때 내가 메모리를 얼마 쓰는지 잘 모르고, 그리고 근데 메모리를 너무 모자라게 잡아놓으면 얘가 하다가 죽으니까 넉넉하게 잡고 싶단 말이죠. 근데 이제 또 넉넉하게 너무 잡아놓으면은 이게
리퀘스트가 몰릴 때 메일이 먼저 죽어. 그러니까 이제 되게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나마 이거는 뭔가 이해가 가능하고 내가 컨트롤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 시스템에서 뭔가 되게 인텔리전트하게 뭐 하기 시작하면 내가 왜 죽는지 모르겠고 이 태스크가. 그 다음에 요거 안 죽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메모리 문제 때문에 그러면 내가 쓰는 메모리 줄이면 된다라는 그 솔루션이 있잖아요. 개발자 입장에서. 근데 왜 죽는지 몰라. 그냥 너는 별로 쓸데없으니까 좀 참으래라고 하는데 그럼 난 어쩌야 되지? 그러면 이제 그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서 결국은 단순한 놈이 이기는데 사실 요거가 그러니까 일할 때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그 프로세스 같은 거를 바꾸잖아요. 근데 되게 쪼잔한 거 바꾸면 바꾸는 거에 대한 오버헤드가 되게 커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뭔가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으니까 좀 계산해야겠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뭐 엄청나게 바뀌는 거면 그 투자를 할 만한데 이게 살짝 바꿔봤자 살짝밖에 안 좋아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럴 것 같은 놈들. 걔네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했다가는 그 이제 막 헷갈리기만 하고 사실 다시 옛날로 돌아오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보기에 되게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게 단순했다면 걔네들은 사실은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고 그 시스템을 그걸 어떻게 쓰는지 다 아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각각의 태스크별로 뭐 어떤 리소스에 주느냐도 중요하고 결국은 이제 그 태스크들이 되게 많으면 그걸 뭐 어떤 순서로 하냐, 뭐 주로 배치 얘기긴 한데 이제 뭘 먼저 하냐,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지죠. 뭐 예를 들어서 맵리듀스나 하둡 이런 데 보면 태스크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노드에다가 그러니까 어떤 워커에 어떤 태스크를 이제 주는지 이게 사실은 그 결국 전체 성능을 좌우하는데 이제 보통 이게 배치잡이니까 제일 늦게 끝나는 놈이 전체 수행 시간을 결정한단 말이죠. 게다가 이제 워커들 성능도 제각각이에요. 뭐 어떤 놈은 뭐 이렇게 되게 빠른 기계가 있고 어떤 놈은 좀 느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알고리즘들이 막 이렇게 제한이 됐는데 뭐 결국 그냥 기본적으로는 일단 오래 걸릴 것 같은 걸 먼저 해놓고 쭉 치워놓고 그다음에 맨 막판에 뭐 이렇게 남은 태스크는 한 5개가 돌고 있는데 전체 워커가 10개라 가지고 남은 5개는 놀고 있어. 그러면 얘들한테 지금 돌고 있는 것을 뭐 미리 좀 던져줘서 그 혹시나 얘가 더 빨리 끝날지도 모르니까 뭐 이런 게 이제 하는 거를 많이들 하는데 이런 거 할 때 결국 문제는 이게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는 게 문제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새 프로젝트를 할 때 뭐 많이 해보던 프로젝트면은 대충 견적이 나오죠. 뭐 요 기능 만들 때 뭐 한 사흘 걸리고 저거 한데 뭐 일주 걸리고 합치려면 한 2주 걸리겠네요. 해본 거는 아는데 이제 처음 해보는 것들은 뭐 그렇죠. 일단 많이 잡고 보잖아요. 이렇게 많이 잡고 보면 이제 그 일을 주는 사람 아이 뭐 너 맨날 많이 잡고 그래. 그래서 막 줄이고 막 하려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결국은 이제 얼마 걸릴지 예측이 안 돼서 그런 건 거잖아요. 근데 뭐 사실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많죠. 이제 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 혹은 하기도 전에 이미 이것은 어렵다라는 게 그 아는 문제들이 있어요. 뭐 MP 문제가 대표적으로 그런데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최적화를 구하겠다고 덤비면 안 되죠. 안 된 것 같아요. 물론 증명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요거는 빨리 구할 수 없다라는 걸 아니까 이제 대충 구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단 말이죠. 뭐 이제 대표적으로는 뭐 프로크시메이션 알고리즘 써가지고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최적의 해가 얼마일 때 그 이내 범위에 들어오는 뭐 1.5가 됐든 뭐 2배가 됐건 그 일정 범위 내에 돌아가는 폴리노미얼 타임 알고리즘인 거죠. 요거를 굴려가지고 이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랜더마이즈를 갖고 하기도 하죠. 막 대강 때려보는 거죠. 뭐 여기도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가지고 이제 몬테카를로 식으로 하면 뭐 진짜로 막 던져서 그 중에 뭐 괜찮은 거 답이 오기를 막 바라는 거고 이제 라스베가스식으로 하면은 뭐 사실은 최적화하게 나오긴 하는데 이제 이게 MP 문제나 이런 거 풀 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휴리스틱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럴듯해 보이는 거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 과일이 한 100개가 있는데 이 중에 썩은 거 그러니까 제일 맛있는 거를 좀 고르고 싶어. 근데 다 먹어볼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랜더마이즈는 이렇게 랜더마이즈 고르는 거죠. 근데 휴리스틱은 색깔 보고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막간은 상관없죠. 왠지 비슷해 보이는 그런 특성 가지고 빨간 거 맛있을 것 같아. 그래서 빨간 거 먼저 고르고 그다음에 뭐
어프로시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게 그 끝에를 이렇게 떠보면 그 요거의 당도를 봐가지고 요게 실제 전체 당도에 뭐 이렇게 일정 이내의 범위 들어온다 뭐 이런 게 증명이 돼 있으면 그걸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그 다양한 방법들로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어려운 문제는 대강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일을 할 때 그 되게 안 풀릴 것 같은 문제, 되게 실제 문제라기보다도 일을 그 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플래닝 같은 걸 할 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요즘 스크럼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제 개인적인 느낌은 그 전에 뭐 워터폴식으로 막 일정을 잡아서 하는 거는 그 이게 얼마나 걸릴지 알았을 때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모르는 경우에 새거 하는 경우에는 모르겠으니까 전진하자라는 느낌인 거거든요. 딱 그 뭐 그라디언트 등산하듯이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전진은 하고 근데 우리가 전진하고 있는 건 맞는지 좀 자주자주 좀 확인해 보자. 안 그러면 사실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이제 일단 전진은 하고 뭐 전진할 때 뭔가 막힌 거 있으면 좀 치우고 뭐 가다가 뭐 점프할 일 있으면 점프 좀 하고 그런 걸 되게 자주자주 정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그렇게 막 랜덤하게 막 할 때 혹은 막 해볼 때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하다가 이제 그 끝에는 뭔가 물건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산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죠. 이게 그 실제 뭐 문제 알고리즘 같은 거 만들 때도 보면 이제 그 한 방에 딱 답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여러 번 막 돌려가지고 이제 어떤 쪽으로 수렴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답을 내는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뭐 요거는 정확한 예는 아니긴 한데 예를 들어 뭐 요거를 이렇게 x1, x2가 있어서 뭐 인터폴레이션하고 그 익스트라폴레이션을 한단 말이죠. 당연히 인터폴레이션 훨씬 정확하겠죠? 이거 하는 거보다. 그러니까 얘는 뭐 이렇게 그 얘가 뭐 딱 붙어 있다거나 그러면 이게 살짝만 변해도 기억이 확 변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인터폴레이션 그나마 되겠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안정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점이 있는데 뭐 P1, P2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어떤 점을 인터폴레이션 하고 싶은데 사실 벡터 가지고 그냥 하면 사실 간단하죠. 뭐 요게 P라 그러면 뭐 이렇게 뭐 P1에다가 1-P를 한 다음에 곱하기 P 더하기 P2를 하면 뭐 되죠 사실은. 근데 이거를 약간 문외하게 하면 그 중학교 때 배운 걸로 이거를 기울기를 구해요. 그래서 일단 x2 빼기 x1을 한 다음에 y2 마이너스 y1을 하고 뭐 거기에 뭐 이렇게 뭐 여기에 px를 뭐 곱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사실 의외로 이런 식의 딱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식의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 요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x1, x2가 가까우면 요거는 내적임에도 불구하고 하늘로 날아가는 경우가 사실은 생기죠. 특히 그 프리시전 같은 문제 때문에. 그리고 게다가 x1이랑 x2 같아 버리면 사실 그냥 벡터로 하면은 그 점이 나오는데 요걸로 하면 디바이드 바이 제로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같은 문제를 푸는 것 같아도 살짝 다르게 풀면 이거를 그 계속 돌렸을 때 그 가운데로 모이는 경우가 있고 막 저 하늘로 날아가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아까 뭐 스크럼 같은 거 베이스로 전진을 할 때 그 스크럼 마스터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발사를 막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발사는 언제나 들어와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이거는 절로 가는 게 좋겠다. 이거는 해보니까 사실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이건 되게 중요한데 그 새로운 다음 스텝이 그 목적지를 향해서 이게 돌아가도 되긴 하는데 딴 데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잘 매니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다 제가 한 번씩 삽질을 해서 그 말아먹은 일들이긴 한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요런 전공 과목들에 대비해서 맨날 술 먹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은 결국은 여기 포인트인데 이제 문제는 이 오버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면은 곤란한 일이 많이 생기죠. 이거 요즘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AI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자기 로컬 미니마나 로컬 그 맥시마에 빠진 경우가 있죠. 요게 최선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멀리서 보니까 아니야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자기는 모르죠. 거기 빠져 있으니까. 혹은 이제 너무 열심히 하면 쓸데없는 거를 해버려요. 그리고 사실은 별로 결과도 안 좋은
오버피팅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그 이제 뭐 일단 뭐 그래도 언더피팅가 되면 안 되니까 적당히 열심히 해야 돼. 적당히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되게 약간 그 종종 내가 하는 게 최선인가요? 이거 최선인가요? 라고 사실 물어보는 것들이 계속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회사를 옮기는 걸 수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네, 저는 존버를 계속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그런 것들을 바꾸는 것도 되게 그 흔히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 내에서 내 역할을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우리 팀에서 뭔가를 하는 방법을 미니멈 2X 써야겠지만 그 바꿔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회사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 방향성을 틀어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아니면 저도 첫 회사에서는 제가 서버 백엔드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그건 다 까먹고 거의 프론트만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근데 해보니까 제 프론트가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식으로 자기 일을 바꿔본다거나 뭐 이런 식의 그 점프가 그 가끔은 너무 많이 하면은 그 이렇게 뭐 로컬 맥심하고 미니멈하고는 못 가니까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그래서 언제 옮기지 어떨 때 옮기지 하는 거는 정말 개인의 그 아까 웨이티드 썸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리스트릭션 내가 얼마까지 참을 수 있나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얼마 이상이 돼야지 난 만족하냐 이런 게 사실은 개인마다 되게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그 본인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세 줄 요약을 하면 사실 결국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컴퓨터로 뭐 푸는 문제들 결국은 다 트레이드오프죠. 거의 뭐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그 가능한 솔루션 여러 개 중에 내가 그 중에 뭘 해야 되지? 그 무슨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걸 선택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사실 실제 일할 때도 내 커리어 패스를 고민할 때도 그렇고 프로젝트에 사람들이랑 같이 일할 때도 이 고민이 제일 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잘하려면 그 내가 가진 리소스 혹은 나 일하는 게 나니까 혹은 이제 같은 팀원들의 특성이랑 그 다음에 태스크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거고 얘는 뭐 어떻게 잘해야지 좋은 거야? 라는 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계획을 해야 되는데 계획대로 되는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스케줄링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계획에 포함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하다가 보면은 사실 그 커리어적으로도 보면은 자신에게 좋은 거나 나쁜 거나 사실 자기가 의도해서 되는 경우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뭐 그 우리 회사에 누가 들어왔는데 뭐 얘가 뭐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변하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자기가 그거를 어떻게 자기에게 긍정적으로 잘 소화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계획대로 되는 일은 없지만 계획 없이 되는 일도 없다. 그래서 뭐 세상은 원래 그런 거지 뭐라고 이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정도가 오늘 좀 두서없이 약간 술자리에서 말할 것 같은 내용으로 막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 이런 일단 내용을 해봤고요. 예,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주 안 맞는 상황이신가요 지금 혹시? 그게 이제 그것도 사실은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밖에 할 수 없긴 한데, 그러니까 누가 이제 뭔가를 하자 혹은 해라라고 왔을 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은 자기 생각은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맞춰봐야 되는데 결국 책임은 상사가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고 결국 그 결정은 그 이제 보스나 리드가 내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춰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게 뭐 자기 트레시홀드를 넘어가면 못 하겠죠. 결국은. 근데 그 일단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결정이 나면은 그거는 일단 따라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일하는 입장에서도 슬프고요. 그다음에 그게 설사 본인이 생각한 방식으로 잘 된다고 해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가 이제 잘못 될 수도 있죠. 뭐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그 반대를 하시겠지만 이제 그런 경우에도 그런 얘기는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결정은 위에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앞에서 선배님이 평판 얘기 같은 걸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 평판은 제가 느끼기에는 주변 사람한테 쌓는 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게 지금 나와 상사의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나와 옆 사람의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예를 들어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그게 내가 아니라 내 옆 사람이라고 생각해봤을 때 본인이 어떻게 이 사람을 볼까를 생각하면 오히려 잘 보일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좋은 사람이네라고 생각을 할지, 뭐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같이 일하기 싫다라고 될지 그런 점에서 보시면 좀 더 잘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전혀 계획은 아니고요.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백엔드를 한 것도 전혀 계획에 있던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석사 끝나고 이제 회사를 처음 들어갔는데 제가 석사 때 한 거는 오늘 대충 보셔서 아시겠지만 알고리즘 이론을 전공을 했거든요. 갑자기 이제 회사에 가서 병토로 왔으니까 이제 갔는데 서버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그 프로그램 팀의 두 번째, 세 번째로 딱 들어간 사람이었는데 팀장 말고 저랑 같이 뽑혔던 분은 클라이언트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너 서버 해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생짜 그 석사 졸업한 애를 뭐 차세대 게임 프로젝트의 서버 파트장으로 맡긴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이 종종 벌어져요. 사실 스타트업 같은 데 가면 내가 해보지도 않았고 뭔 소리지도 모르는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랬고, 그래서 뭐 이렇게 처음에 이제 뭐 술자리 같은 데 가가지고 다른 팀 사람들이랑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 실제 프로젝트를 백엔드에서 개발해 본 적은 없으니까, 뭐 프론트는 뭐 알바를 좀 했었지만 백엔드는 처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막 술 먹다가 술을 먹어서 깨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는 나는 큰일 났구나. 그래서 이제 뭐 먹고 그 다음에 집에 가기 애매해서 회사 들어가서 이제 뭐 윈도우 서버 프로그래밍 책도 뭐 읽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저 옆에서 같이 뽑혔던 클라이언트 하는 형이 쓱하고 들어와서 그 형도 다이렉트 책을 이렇게 읽고 그런 식으로 사실은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팀에서 일할 때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많은 사람보다 적었어요. 제가 같이 일했던 팀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시작할 때 그래서 그런지 그 다음에 제가 일하는 스타일이 거기에 맞춰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보다 경험 많고 훌륭한 분들을 어떻게 잘 모시면서 일할까 뭐 이런 게 제 약간 버릇이 돼가지고 이제 지금도 그러고 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점에 사실은 처음에 회사에서 어떻게 일했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안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자기 반성과 혹은 회고 같은 걸 되게 열심히 해야지 이제 그걸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자기가 지금 어떤 스타일이고 그게 뭐 자기 본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의 초반의 경험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자기가 그럼 어떤 스타일이고 이제 여기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언제나 동면의 양면이잖아요. 이제 그거를 어떻게 잘 써먹을지 그걸 고민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